그 첫 번째 줄 없어요? 두 번째 줄 이거 기념비죠? monument 기념비, 기념물. sculpture 조각물이죠. 또 혹시 세 번째 줄 outlook은 관점이죠. 뭐 perspective 같은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이죠. viewpoint 가장 간단하게 viewpoint 관점. 또 subtle 무슨 말인지 아세요? subtle 미묘한 그러니까 뉘앙스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이것도 뉘앙스라고 쓰죠. 뉘앙스 약간 미묘한 차이. 여기까지 또 있나요? 없으세요? 엔트로라는 것이 엔트로가 사람을 말하죠. 사람. 그래서 이거 인류학자죠. 혹시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에일리언은 에일리언 괴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낯선이에요. stranger strange 낯선. 물론 이상한이라 뜻도 있죠. 이 strange 안에는 낯선. 근데 여기서는 낯선이라는 건 약간 좀 exotic 같은 느낌이죠. exotic. 그죠? 이국적인 이질감을 말하는 거예요. extensive는 조금 다르죠. expand, expand 다 다르죠, 단어가. extend는 뭐예요? 연장, 길게 만드는 거죠. 물론 확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장은 이쪽 뜻이 좀 더 강하죠. 아이고, 여기가 확장. expand는 사용하다를 말하죠. consume, 소비하다. 여기 지출하다. 그래서 expensive 하면 지출이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싼 이라는 뜻이죠. 이거의 형용사가 expensive니까. 여기서는 extensive 또는 이거의 명사형은 expansion, 확장, extension. genuine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genuine. authentic이란 뜻이죠. 진짜. genuine. 진짜. authentic. 그래? 진정. 진짜. 의. 여기서 concern은 염려란 뜻이죠. ego라는 말은 머리에 이렇게 ego 이렇게 늘 내가 갖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럽니까? self esteem? 자기 어떤 자아 self esteem?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정답이 몇 번 같으시니? 이거 한 김에 이거 하나 더 할까요? extent는 뭔지 아세요? extent? extent는 to the extent that 주어 동사 그냥 이걸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이거 할 정도로 그 extent는 여기서는 degree라는 뜻이죠. degree가 정도라는 말도 있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학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게 학사학위죠. 여러분 대학 가는 게 학사학위를 따고자 하는 거죠. 석사, 박사 아니잖아요. 학사학위가 영어로 뭐예요? 이거 듣기평가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 무슨 학위를 따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뭐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따라고 하는 거죠. 학사학위가 영어로 뭐예요? degree 이거 말했고 학사 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총각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죠. 총각이 영어로 뭐예요? bachelor degree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bachelor's degree라고 하죠. 학사학위. 여기서 degree는 정도도 있고 학위도 있습니다. 거기서 정도를 나타내는 게 extent예요. 아예 그냥 to the extent라는 표현을 외워버리세요.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 어휘는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 뒷장 숙제 해오실 때 그 주제문하고 선택지의 오답의 근거 두 개는 반드시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제문을 너무 못 잡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글을 쓰겠다라고 쓴 거죠? 뭐 우리가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문학도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풉시다. 다시 풉시다. 우리가 좀 방법을 차 시간이니까 방법을 조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차 시간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의 종류가 뭐예요? 논설문이에요. 논설이라는 것은 argument가 들어간, 쉽게 말하면 주장이, argu가 주장하다죠. 싸우다죠. 주장이 들어가 있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그러니까 논설문이라는 거의 기본은 자기 주장을 상대방, 독자에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독자 설득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득. 그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자를 설득할 때는 무슨 방법을 많이 쓰냐면
대조 같은 걸 많이 써요. 역적 대조. 그럼 강조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독자를 설득하려면 나의 주장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강조. 그냥 밋밋하게 말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하기엔 이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콤마 찍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역접이나 대조를 쓰면서 말을 바꿀 때가 되게 많아요. 강조를 하는 거죠. 니네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말하는 게 이게 통념이잖아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했으니까 사실상 이 글의 요지는 전형이 아니냐. 전형적인 것은 주장의 대상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글은 논설문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거는 아무도 클릭 안 해요. 다 아는 건데. 좀 놀라울 만한 게 있어야 클릭을 하죠. 시작 자체가 전형적인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 as you travel around 뭐뭐 할 때 여기서 around 그죠? 여기저기 다닐 때 your guide죠. 여러분의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요지예요. 이 글은. 전형적으로 그네들의 가이드들이 피지컬한 것들에 집중을 할 것이다. 특징, characteristic, 특징. 물리적 특징들이에요. 또는 city의 history, 역사적, 거기에 역사, 눈에 보이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눈에 physical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져지고 보이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정답은 그거의 반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것이 포인트 아웃, 지적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은 이런 콤마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잘 안 읽어요. 이 콤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설명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사과, 딸기, 배 그러면 전부 다 사과, 딸기, 배는 오답이에요. 오답. 오답 만들 때 써요. 왜냐하면 사과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의 요지가 안 돼요. 누가 요지예요? 이거를 합치면 과일이거든요. 과일. 이게 요지거든요. 세종대왕은 죽었다. 세종대왕은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의 요지가 세종대왕인가? 지금 세종대왕에 다 오답에 다 걸리시는 거예요, 지금. 세종대왕이 죽었다라고 써있으니까 이거의 요지는 세종대왕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사과, 딸기, 배 중에 사과가 이 과일을 다 대변할 수 있나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죠. 사과라는 단어가, 딸기라는 단어가. 하지만 이거의 요지는 사과, 딸기, 배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걸 합쳐서 따라서 사람들은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이거를 다 오답이고 정답이 되려면 그거를 일반화시켜야 돼요. generalize를 딱 시켜놔야 된다. general이라는 것은 일반화, 확대시켜야 된다.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공식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거의 요지예요.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종합. 일반적이라는 말은 종합이라는 뜻입니다. 종합. 그래서 제너럴 하스피털 하면 일반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을 말해요. 우리가 제너럴 하면 장군을 말해요. 명사로 장군. 장군 할 때 그 장군.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고 나면 여기서는 통념을,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글의 요지는 반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하지만 what about the character of the oral culture? 이 city 자체의 특성과 문화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은
그죠? 이거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이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죠. 답을. 이 글의 요지는 city의 culture가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What about? What about은 어차피 질문이니까. 질문이니까. 그리고 그 culture와 character는 reflected죠. 이게 반영된이죠. 된. 반영된. 역시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which is가 빠져있는 거죠. 주격 관계된 명사하고 비동사. 이게 반영된. 이거가 반영된. 이거가 반영된. 사람들의 day-to-day life니까 일상적 생활 속에 반영된 그들의 문화와 컬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면 이 글의 요지예요. 그게. 그러면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 글의 정답이에요. 이 글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죠? 이게 콤마 찍혀있는 거 있죠? culture와 character, 그들의 value, 그 다음에 outlook, 1, 2, 3 1, 2, 3이 들어간 어떤 것도 정답은 안 돼요. 오답을 만들 때 많이 쓰죠. 얘네들이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합쳐서 어떻게 하라가 정답이죠. 이해가시죠? generalize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논설문에서의 주장이에요. 주장을 우리가 요지, 중심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요지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한 거예요. 주제문. 넓게 만들어.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적어. 그걸 찾으라는 소리죠.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읽어볼까요? 어쩌란 말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These are not the sort. 얘는 아니다를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다는 왜 아니다를 표현하느냐? 인생은 나쁘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착하게 살아라라는 단어로 바꾸려고요. 아니다라는 게 결국엔 이렇게 대조를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대조 쓸 때.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sort of topic city guys talk about. 시티 가이드들이 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강조예요. 대조 바꾸려고. 아니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강조하려고. 이제 뭐뭐이다를 강조하려고. 나쁘게 살지 말아라 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뭐를? 결국엔 착하게를 강조하려고. Often they can be subtle. 그들은 매우 여기서 지금 사실상 이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질질 끄는 거죠. 계속 비유법을 쓰는 거죠. 대답인 듯 대답 아닌 대답 같은 너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들은 뭔가 조금 미묘할 수도 있고 약간 hard to define. 정의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especially for someone. 이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습니다. parts. 일부인 사람들. 바로 that culture. 그 문화에. 벌써 나왔네요. 이게 나쁘게 살지 마요. 지금. 일부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나쁘게 이 말이에요. 나쁘게 살지 마가 이쪽이에요. 지금. 그 문화의 일부인 사람에겐 어렵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1번. 그 도시의 특성과 문화. 2번. Their value. 그들의 가치. 그들의 가치관.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관점.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죠? 질문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런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뭐뭐 하지 마요. 여기는 아니다예요.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니다 요지예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는 어려우니 어떤 사람? 그 문화의 일부인 사람에게는 어려우니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인 사람의 동의어가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반의어가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그 도시의
문화와 특성, 인생에 대한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죠.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놓고 이런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It's harder to define. 정의 내리기 어렵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define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define이 가능한 사람. 이런 질문에 대해서 define, 정의 내릴 수, 정의 내리다가 이 정의가 가능한 자는 누구? 어떤 사람을 말해요? 그 문화의 일부인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내린 거에 대해서 가능한 자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됩니까? 일부가 아니다. 일부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글의 요지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정답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tourist. 뭔가 but 뒤에. 자, 네가 관광객으로서 뭘 해라? stand apart 해라. 이게 누구의 반대말이에요? part of the culture의 반대말이죠. 이해 가셨을까요? part of the culture의 반대말이죠. 나쁘게 살지만 이게 갖고 이거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해결책.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해결책.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논설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비유법도 쓰고 예시도 쓰고 나열도 하고 여러 가지 독자 설득하는 강조하는 방법을 쓰지만 결국에 주제문은 하나예요. 이해가셨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 주제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손으로 꽉 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문을 잡으면 정답은 나와요. 그런데 이 주제문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문장들이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뭐예요? 오답이에요. 오답. 아주 그것도 매력적인 오답이죠. 내가 방금 눈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면 그게 나한테는 정답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요지를 말하기 위해서 썼던 설득하는 방법으로 썼던 얘네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오답이니까. 세종대왕이 죽었다라는 글이 나왔다고 해서 이 글의 요지가 세종대왕은 아니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서 근육을 키워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힘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막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축구 선수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장에 탁 던져놓는다고 해서 축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글을 읽어나가는 규칙 같은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게 1번, 그 단어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알아야 되는 게 2번. 그 1번과 2번을 같이 하셔야 독해의 성적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어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달달달 외우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서술형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 유형이 15개가 다 다르잖아요. 문제 유형을 15개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측정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한두 가지 유형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해버리시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나머지 영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단어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이런 언어에 관련된 공부는 좀 폭넓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또 비문학만 나오지 않잖아요.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죠. 논설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논설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문도 있잖아요. 그죠? 장문 독해 같은 거, 대명사 추론, 심경, 분위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과서 지문. 다 설명문이에요. 그럼 설명문의 비중이 농하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 2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문의 비중. 나머지는 다 논설문 쪽이에요. 논설문의 비중이 한 문제 15개 중에 유형 중에 한 10개 정도가 거의 논설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요지, 주제, 제목, 수능, 식용, 밑줄진 바가 의미하는 거 이런 거 다 논설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정답 나왔네요. stand apart를 동의어로 바꾸면 뭐냐 이거예요. stand apart를 동의어로 바꾸면 뭐예요? stand apart.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apart입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apart입니까? 떨어져 있는 게 apart죠. 이 apart를 다른 단어로 써보세요. 거리를 두다, away, keep away. 또 거리를 두다, distance, separate.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independent. depend 하지 않고 independent.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 중에 여기에서의 문제, 이거를 쓴 사람은 무슨 단어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distance를 alien이라는 단어를 쓴 것 뿐이에요. 뭔가 alien. 그래서 alienate 동사로 바꾸시면 이게 소외시키다예요. 소외시키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놓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alien을 동사로 ate가 동사 영어이죠. 그래서 소외시키다, 멀리 떨어뜨리다. 이해 가셨어요? 이제 나머지 것은 이제 거의 읽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멀리 떨어지면 can observe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You can observe such characteristics 이런 것들, 이런 것이라는 것은 1번부터 3번 이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치 같은 게 나오면 순서 삽입 같은 걸로 문장이 변형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지문을 배우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때는 문제를 바꿔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순서 삽입 같은 걸로 나오면 좋죠.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주는 단어는 분리시켜놔도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you only need to look closely.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begin to contrast. 그게 쉽게 말하면 면밀히 살펴보고 1번. 그 다음에 begin to contrast. 대조하고 compare. 비교하고. 그죠? with your own culture backgroun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ook closely, begin to contrast, compare.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했던 stand apart, 멀리 벗어나 있어야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감독님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일